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트를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셰익스피어한테는 세 가지 문제 의식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특히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비극에서 많이 다뤄요. 그래서 비극의 주제가 나란 무엇인가 이것을 주로 다루는데, 이 후에 말과 나란 누군가가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로 이어지는 거죠.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냥 언어로 비유를 하자면 인간론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거는 인식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실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번과 2번은 주로 비극에서 많이 다루고, 이 3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희극에서 많이 다뤄요. 희극의 그 주인공들이 여주인공들이에요. 상당히 현명하고 그 다음 지혜롭고 상당히 화해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셰익스피어 여성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삶의 지혜가 많죠. 근데 오늘 이 세 가지 문제 의식 중에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그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문제에 천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하도 문명의 템포가 빨라서 전반부에 배운 게 어느 날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이게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빌리면 알고리즘이 발전해 나가서 우리가 그들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죠. 조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체적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지금 우리 인간에게 시급한 거죠. 그래서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다루고 있는 셰익스피어 비극을 우리가 공부해 보는 소위원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오늘 맥베트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맥베트의 포스터를 그리면 예를 두 개를 갖다 놨는데 주로 붉은색과 검은색이 가장 어울리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맥베트를 다루는 이제 해설이나 주로 책이나 설명들을 보면 권력과 야망의 무상함을 다루는 작품으로 여겨서 주로 맥베트가 어떻게 권력을 창출해서 권좌를 졌다가 드디어 파멸을 하느냐라는 거에 포커스가 주어져서 그런 권력을 진 자들의 내면의 세계를 많이 연구를 하려고 그러고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맥베트라는 작품을 들어가면 셰익스피어가 이 작품을 통해서 고민하는 거는, 우리가 일막액장에 보면 마녀들이 잠깐 한 10초 동안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면바디 하질 않은데 맨 마지막에 저 그림에 보듯이 마녀가 나타나서 손에 손을 잡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 장면으로 끝나요. 여기 뭐 한 10초에서 15초가 채 안 걸릴 텐데, 셰익스피어가 맨 첫 장면을 이 마녀를 등장시키고 마녀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합창을 시킨 게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예요. 아름다움은 추함이고 추함은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의 지축을 흔들어 놓는 아주 패러독시컬한 얘기죠.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 추함이고 추함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해를 하기 위한 세 가지 전제 문제가 있어요. 첫째, 언어의 문제를 건드려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걸 이해를 하려면 존재의 실상을 이해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시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상당히 이거는 인식론적이에요. 노자의 인식론하고 맞물리고 있는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인식론인데, 이 마녀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언어를 쓰고 있는 세계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쓰고 있는 인간의 세계는 상대적인 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야. 아름다움이 있으면 추함이고 선과 악, 그 다음 지옥과 천국,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언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자연적인 존재는 거기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과 추함이라고 하는 상대적 인식에서 벗어나 있다고요. 벗어나 있는 입장에서 보면 동일성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최대의 함정은
같은 그 동질성을 이원화시켜서 본다는 거, 이게 우리 언어의 최대의 함정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것도, 추함이라는 단어가 없을 경우에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라 이러면 가장 덜 아름다운 거죠. 덜 아름답다는 거하고 추하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언어를 쓰면서 빠지는 오류가 동질성을 이원화하는 함정에 빠진다면, 이걸 셰익스피어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존재의 실상의 문제로 가면, 이 마녀라는 거는 우리 인간처럼 실존하는 존재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명히 형체로 나타났으니까 비존재도 아니야. 그러니까 있으면서 없는 존재,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존재와 비존재의 이원성을 와해시키고 해체시켜주는 존재예요, 우리 인식에. 그 다음에 시간의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빠지고 있는 오류의 비극성은 뭐냐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일직선상으로 놓고 생각하는 데서 항상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끝이 나면 죽어야 되니까, 죽었을 때 내가 구원도 좀 받아야 되겠고, 여러 가지 사후를 걱정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말이죠. 근데 과연 셰익스피어 인식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마녀들이 셋이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맥베스가 나타났을 때 첫째 마녀는 당신은 글래미스 영주다. 그거는 전에부터 해왔던 직책이야. 그러니까 그건 과거고. 그 다음에 당신은 코도 영주가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이 맥베스는 이미 코도 영주가 반란을 일으켜서 제거가 되고, 코도 영주의 직책을 이미 임금이 맥베트한테 내린 거죠. 그 사자가 와서 알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현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녀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마녀 셋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셋이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아. 마녀가 손잡고 돈다는 얘기는 과거, 현재가 섞여가지고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마녀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는 아름다움이 추함이고 추함이 아름다운 세상, 시간과 무시간이 구분이 안 되는 이러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 추함이고 추함이 아름다운 걸 인지 못했을 때 오는 비극, 그거를 지금부터 맥베트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언어는 무슨 세계냐면 구분 짓는 세계예요. 언어 이전의 미분화된 세계, 언어 이전의 무차별의 세계, 이거를 우리 동양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자가 도덕경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러면, 천하, 계지, 미지, 위미, 사오이, 계지, 선지, 위선, 사불선이. 그러니까 위에 보면 천하의 사람들이 아름다움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것은 추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선지, 위선, 선한 것이 선하다고 알고 있는데, 사불선이, 이거는 선한 게 아니다. 노자가 얘기하는 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반대가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세계에서 인간이 이걸 아름답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실제로 아름다운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선한 거다 했을 때 그것이 꼭 선한 것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월트 디즈니가 만들어낸 게 미키마우스잖아요. 이 미키마우스는 쥐야. 그런데 어떻게 월트 디즈니 눈에는 가장 저렇게 이쁘고 예쁜 미키마우스로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술의 창조라고 하는 거는 가장 추한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 월트 디즈니 같은 이런 인식을 가지려면 셰익스피어와 노자 같은 아름다움과 추함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미 마녀로 뱉어낼 정도면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창조를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녀들의 예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녀가 All hail Macbeth, hail to thee, Thane of Glamis. 글래미스 영주여, 만세. 그다음 두 번째는 Hail to thee, Thane of Cawdor, 코도 영주 만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ll hail Macbeth, that shall be king hereafter. 앞으로 왕이 될 분 만세.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코도 영주가 돼서 왕이 된다고 하니까 맥베트가 이 예언을 듣고 놀라게 되는 거죠. 작품을 대하면 맥베트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권력에 대한 검은 야망이 있었기에 그것이 외면화된 게 이 마녀들로 나타났다고 통상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마녀 셋은 사이렌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을 끝나고 고향으로 가는데 바닷가로 항해를 해서 이 사이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배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 그 노래 부르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 가면 전부 죽어.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어. 오디세우스가 이걸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기를 이 그림에서처럼 자기를 돛대에다 메고 부하들은 그 노래 소리를 못 듣게 전부 귀에다가 밀랍을 전부 해서 넣고 그리고 노를 줘서 그 옆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얘는 들어서 글로 가겠다고 소리를 치지만 부하들은 못 들으니까 배가 그냥 지나가면서 무사히 통과를 한 거죠. 신화라고 하는 거는 의미체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이러면은 자 이리 오세요. 칭찬이 자자한 오디세우스여 아카이족의 위대한 영광이여 이곳에 배를 세우고 우리 두 자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세요. 우리는 넓은 트로이아에서 아르고스인들과 트로이아인들이 신들의 뜻에 따라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알고 있으며 풍요한 대지 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노래의 핵심은 맨 뒤에 있는 거예요. 과거 신들의 뜻에 따라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우리 다 알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대지 위에서 일어날 일, 즉 너에게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취약한 유혹이 뭐냐면 나의 미래를 알려주겠다라는 거. 사이렌 신화의 빗대는 뭐예요? 맥베트는 신화적 해석에 의하면 그냥 죽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신화를 증명해준 대표적인 이야기가 맥베트인 거죠. 셰익스피어 작품의 주된 특성이 상당히 현실적이죠. 이게 16세기에 쓰인 얘기인데 우리가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권력을 쥔 자들, 꼭대기에 있는 자들의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어보면 상당히 여러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이야.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가장 주된 특성을 하나 꼽으라 이러면 모호성이야. 이 모호성을 이게 마녀들이 보여주는 거죠. 맥베트한테 이제 그 예언을 했더니 옆에 있던 장수 뱅커, 야 나한테도 좀 알려주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뱅커한테는 뭐라고 마녀가 얘기하냐 이러면 Less than Macbeth and greater. 맥베트보다는 lesser 별 볼일 없지만 더 위대한 자.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지금 lesser가 곧 greater라는 거야. 남보다 못한 게 남보다 잘난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not so happy yet much happier. 맥베트만큼 그렇게 해피하지는 않지만 더 해피해. 그러니까 해피하지 않은 게 남보다 더 해피한 거야. 그 다음에 thou shall get kings though thou be none. 제일 높은 인간 지위에 있는 왕은 실제적으로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 뭐야? 최고인 거야. 맥베트가 사막에 가서 한 번 더 마녀를 찾아가요. 마녀한테 내 어떻게 되는 거냐고 했더니 유령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Beware the Dane of Fife 영주인 맥더프를 조심해라 이렇게 예언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나타나서 Left to scorn the power of man for none of woman born shall harm Macbeth. 이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남자는 어떤 사람도 맥베트를 해칠 수 없다. 요거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Macbeth shall never vanquished be until great Burnham wood to high Dunsinane hill shall come against him. 거대한 버넘 숲이 던시네인 언덕으로 올라오기 전에는 절대로 맥베트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맥베트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인물임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는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는데 자기 속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권력의 야망, 즉 악이라고 하는 권력의 이 검은 악, 이 욕망을 다스리지는 못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요 맥베스라는 인물을 우리 동양말로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아주 명쾌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사람이 노자죠. 승인자 유력이요 자승자 강이라. 승인, 이 맥베트는 반란군을 제압하는 아주 능력 있는 승리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이라는 건 남을 이기는 자를 힘세다고 한다. 유력, 힘이 세다고 한다. 그런데 자승자강,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을 강하다 한다. 그래서 맥베드는 힘이 센 자지 우리 동양에서 얘기한 강한 자가 아니라는 게, 동양에서 강한 자는 자기를 이기는 자야. 부인이 맥베드를 어떻게 올려놓고 평행나를 한번 보자고. 그 남자는 인정의 젖이 너무 많아서 지름길을 취하지 못하는 위인이야. 출세해보고 싶고 야심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출세에 필요한 잔인성이 없어. 세 번째, 높은 지위가 탐이 나도 거룩하고 신성하게 얻고 싶어해. 그 다음에 나쁜 짓은 하기 싫으나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위인이다. 아니, 상당히 모순적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맥베스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 로마서에 가면 이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 이러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로 맥베스라는 인물에 적용이 되는 거죠. 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만약에 권자의 맨 위에 있다면 맥베스처럼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근데 맥베스는 세 가지의 믿음을 배신해. 첫 번째, 킨즈맨, 덩컨 왕의 친척으로서 신뢰, 믿음을 배반했어. 그러면 두 번째는 뭐 as his subject, 신하로서 배신을 한 거야. 우리나라에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백성의 소리를 들을 줄 모를 때는 역성혁명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as his host, 손님으로서 해야 될 주인으로서의 신뢰를, 믿음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맥베스는 배신의 결과가 있어요. separate him from God, 그는 신으로부터 차단돼. separate him from his, 그의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 다음에 even from his wife, 심지어 그의 부인으로부터 버림받아. 이게 배신의 결과예요. 그 다음에 왕을 죽인 최대 비극은 맥베스는 잠을 살해했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원초적인 게 뭐예요? 아주 간단해요. 잘 먹고 잘 자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잠을 더 이상 잘 수 없다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 그 다음에 테이블이 망가졌어. 대신들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데 맥베스가 앉아야 될 자리에 누가 앉아요? 뱅코 유령이 와가지고 앉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뭐냐면 얘는 먹는 게 맛이 없게 돼버렸어. 맥베스가 뭐라고 했죠? 내가 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눈이 쳐다보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는 거다. 지금 이 맥베스의 고통은 죄를 저질렀기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내가 이거를 죽이면 내 눈이 차마 못 볼 일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는 두 눈을 크게 뜬 채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그 비극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맥베스와 대조되는 사람이 덩컨 왕과 뱅코요. 덩컨하고 뱅코가 등장하면서 한 20-30초 아주 짧은 장면이 나와요. 덩컨이 성에 탁 들어가면서 뭐냐면 이 성은 참으로 좋은 곳에 있구려. 공기가 상쾌한 것이 기분이 좋소이다. 하고 왕이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걸 수행하던 뱅코 장군이 사원에 깃들이는 저 여름의 길손인 제비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이 부근의 공기가 향기로운 증거이옵니다. 저 새들이 새끼를 잘 치고 많이 드나드는 곳은 공기가 좋은 곳으로 아옵니다. 이런 대목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이 예비해서 치명적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그 성에, 음산한 성에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기, 상쾌, 제비, 춘향, 석가래, 그 다음에 새끼들이 둥지를 트고 있고 굉장히 지극히 심성이 아름다워. 그래서 이 맥베스가 쓰는 언어와 덩컨 뱅코를 넣은 이유는 덩컨과 뱅코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나서 성으로 들어갔는데 레이디 맥베스가 죽이는 게 이런 사람을 죽였다는 거지. 그러면 얘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가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에 야 이 독사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들을 내느니라.
사람이 속이 선하면 선한 말이 나오고 속이 악한 놈은 나오는 말이 악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바깥 세상은 나의 내면이 투사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언어로 나온다는 거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뭐를 안다는 거야? 그 사람 자체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논어의 맨 끝구절이 부지명 무의 위 군자야 부질의 무의 리비야 부지연이면 무의지이냐라 부지연 무의자. 말을 모르면 사람을 모른다. 즉 말을 바꾸면 사람을 저 사람을 알려면 저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안다는 거죠. 벤코와 이 덩컨 왕은 이 내면이 지극히 아름다운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서운 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가 돼 있어요. The word became flesh. 여러분이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 시적인 언어를 많이 습득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언어를 듣고 사느냐에 의해서 내 몸뚱아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말이 사람의 몸뚱아리, 육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는 셰익스피어가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름다움은 추함이고 모든 상대적인 그것이 같은 거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직 예수는 고로 그분 안에서는 다 긍정만 있는 거예요. 동질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 추함이요, 아름다움이라는 인식론을 가르치는 맥베스를 통해서 방편적인 구분의 언어를 쓰더라도 예수와 같이 모든 것이 긍정되는 경지에서 살아야 된다. 요게 맥베스가 1차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뒤에 것까지 같이 더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